이번 시간에는 우리 형식 탭의 주요 속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폼 화면 자체에다가 우리가 속성을 설정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데, 우리 폼의 속성 창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형식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설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 시트 창에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폼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선택 유형이 폼이다. 그리고 여기도 폼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개 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형식이라는 이 탭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형식이라는 탭에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주요 속성 같은 것들 하나씩 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캡션하고 나왔죠. 요 캡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폼을 실행시켰을 때 그때 이제 맨 위에 제목 표시줄이 있죠. 그 제목 표시줄에다가 표시할 그 텍스트를 지정하는 걸 보고 우리가 캡션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처럼 여기 캡션이라고 있죠. 여기 보니까 지금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상품이라고 써져 있어서 이 폼을 실행시켰을 때 맨 위에 제목 표시줄에 상품하고 이렇게 두 글자가 써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캡션에다가 A, B, C라고 썼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이 제목 표시줄 요 자리에 A, B, C 하고 표시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목 표시줄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 폼 이름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원래 폼 이름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제목 표시줄에서만 그렇게 어떻게 보여주세요라고 그거 이제 지정하는 게 우리 캡션이라는 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기본 보기하고 나오죠. 이 기본 보기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폼을 볼 때 어떤 형식으로 볼 건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기본 보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게 단일 폼이라는 것도 있고요. 연속 폼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데이터 시트라는 것도 있고, 분할 표시 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일 폼이 뭔지, 연속 폼이 뭔지, 데이터 시트가 뭔지, 분할 표시 폼이 뭔지, 요것들이 각각 뭔지 우리 엑세스를 통해서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고, 요 상품 판매라는 거 얘 가지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한번 시켜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상품 판매라는 요 폼이 실행이 돼서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만 보이죠. 1번 레코드, 상품 번호가 1번인 거 하나만 보이잖아요. 그죠? 요런 걸 보고 우리가 단일 폼이라고 해요. 단일 폼. 자, 단일 폼은 한 개의 레코드만 표시해 주더라.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우리 속성창이요. 지금 속성창에 보게 되면 기본 보기가 지금 단일 폼으로 돼 있죠. 자, 요거 연속 폼으로 좀 변경 한번 해볼게요. 자, 연속 폼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시켰더니 지금 이 화면에 1번 레코드도 보이고요. 2번 레코드도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상품 번호 3번 하고 나오죠. 자,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한꺼번에 표시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연속 폼이요. 해서 현재 창 있죠? 이 창을 채울 만큼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얘네들이 쭉쭉 해서 우리가 뭐 14번이다, 15번이다 이런 것들 쭉쭉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우리 연속 폼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자, 이 연속 폼을 데이터 시트로 한번 변경시켜 볼게요. 데이터 시트로 바꾸고 나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죠. 우리가 마치 테이블을 우리가 실행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게 우리 데이터 시트요. 데이터 시트.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데이터 시트 말고 그 밑에 분할 표시 폼이라고 있죠. 얘로 변경 한번 해보자고요. 얘로 바꿔놓고 우리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폼 실행을 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화면에 데이터 시트 보기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폼 보기 형식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둘 다 보여주는 게 우리 분할 표시 폼이에요. 그래서 단일 폼이라는 거는 한 번에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해 주는 게 단일 폼. 연속 폼이라는 거는 현재 창을 채울 만큼 여러 개의 레코드를 표시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시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표시해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표시 폼이요. 자, 분할해서 표시해 주더라. 그때 이제 분할해서 하나의 폼에다가, 한 화면에다가 뭘 보여준다? 폼 보기랑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랑 이 두 가지 형태를 분할해서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분할 표시 폼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폼에다가 이제 배경 그림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게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림 유형이라는 거는 폼에다가 이제 배경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이제 그림을
저장하는 방식, 저장 방식을 우리가 지정하는 게 그림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이 자동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는 폼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잖아요. 실행을 시켰을 때 그 폼 창이 액세스 창에 가운데다가 위치하게 그렇게 설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아니오를 내가 설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장된 그 폼 있죠. 그 폼의 위치가 적용돼서 마지막으로 저장된 그 폼의 위치에 또다시 폼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액세스창의 가운데에다가 무조건 우리 폼을 실행시켜줘요. 말 그대로 자동으로 가운데에 맞춰줄까?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뭘 해주겠다? 크기 조정해주겠다. 얘는 이제 레코드를 모두 다 이제 표시할 수 있게 폼 창 크기 있죠? 그 폼의 창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할지 말지 그 여부를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자동 크기 조정이요. 여기서 이제 아니오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그 폼 있죠? 그 폼 창 크기에 맞게 해당 폼이 열리는 거예요. 해서 자동 가운데 맞춤이랑 자동 크기 조정해서 만약에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장된 그 폼 위치, 마지막으로 저장된 그 폼 창 크기에 그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테두리 스타일하고 나오죠. 테두리 스타일은 말 그대로 폼에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가 지정하는 걸 보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게 없음이라는 것도 있고 가느개라는 것도 있고 조정 가능도 있고 대화 상자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음이라고 내가 선택하게 되면 폼의 테두리가 됐든 관련 요소가 됐든 그런 것들을 표시를 안 해줘요. 표시도 안 해주고 크기 같은 것도 우리가 조정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느개라는 거를 우리가 설정하게 되면 폼의 이제 폼 테두리가 됐든 관련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창에다가 표시를 해줘요. 표시를 해주고 크기는 이제 조절 못하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가느개.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가능이라는 거는 폼에다가 이제 테두리가 됐든 관련 요소가 됐든 이런 것도 표시해주고요. 폼의 창이죠. 창 크기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조정 가능.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상자라는 거는 폼에다가 이제 굵은 테두리를 표시해줘요. 표시해주고 제목 표시줄이 됐든 닫기 단추가 됐든 조절 메뉴가 됐든 이런 것만 있어요. 이런 것만 있고 크기 조절은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없음이 뭔지 가느개가 뭔지 조정 가능이 뭔지 대화 상자가 뭔지 이런 것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런 스타일을 보려면 우리가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옵션이라고 있어요. 옵션. 이 옵션에 가게 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고요. 이 액세스 옵션의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보게 되면 화면 중간에 문서 창 옵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탭 형태로 이제 문서를 다 표시할 거냐, 창 형태로 겹치게 이제 표시를 할 거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폼을 실행시켰을 때 창 형태로 보여주세요. 탭이 아니라 창 형태로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창 겹치기라는 걸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방금 지정한 그 옵션 있죠? 그 옵션을 우리가 지정하려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액세스 요거 꺼버릴게요. 끄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르고 그냥 꺼버릴게요. 끄고 나서 우리 액세스를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시키고 나서 방금 열었던 그 파일 열게요. 열고 나서 상품 판매라는 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폼이 하나의 창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속성에 좀 들어갈게요. 자, 우리 속성 시트에 폼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형식에서 우리 중간에 이제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 지금 조정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없음으로 할게요. 없음을 하고 나서 우리 폼을 실행시키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제목 표시줄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컨트롤 상자도 없고 제목 표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순수하게 그냥 레코드 그 데이터만 표시되는 거. 그게 이제 없음이요. 없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디자인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두리 스타일이요. 테두리 스타일을 가느개로 지정할게요. 가느개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납니다. 위에 보니까 이제 제목 표시줄도 표시가 됐죠. 그리고 컨트롤 상자도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우리 가느개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은 나오지만 우리가 이 폼의 창 있죠. 이 창 크기를 우리가 조절을 못해요. 원래 이곳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거나 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오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창 크기를 막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가느개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이제 가느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조정 가능이라고 있죠. 이 조정 가능을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폼을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똑같이 폼에 이제 테두리도 표시가 되고 이제 관련 요소, 우리 컨트롤 상자가 됐든 제목 표시를 했든 이런 것도 이제 표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되는 게 뭐가 되냐? 우리 이 창의 크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창의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작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조정 가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마지막 거 대화 상대로 바꿔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폼에 이제 굵은 테두리가 이제 표시가 되고 조절 메뉴만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크기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대화 상자예요. 그래서 우리 테두리 스타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없음, 가늘게, 조정 가능, 그 다음에 대화 상자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세 번째 거 우리 조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조정 가능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가능 빼고 나머지 거는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전부 다 못해요. 조정 가능이라고 써져 있는 것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더라. 그리고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폼에 이제 테두리가 됐든 관련 요소가 없어요. 그리고 가늘게하고 조정 그리고 가늘게랑 이제 조정 가능하고 이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는 폼에 이제 테두리가 됐든 관련 요소가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상자에서는 굵은 테두리로 그렇게 표시가 되고 제목 표시줄 그리고 닫기 단추 그리고 조절 메뉴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요런 게 이제 없음, 가늘게, 조정 가능, 대화 상자요. 요거 서로 여러분들 구분 조금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이제 레코드 선택기라는 것도 있고 탐색 단추도 있고 우리 스크롤 막대도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상자다, 닫기 단추다, 우리 최소화, 최대화 단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요것들이 이제 각각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요거 좀 보자고요. 얘네들을 봤을 때 맨 끝에 설명해 보게 되면 표시 여부를 지정한다.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한다. 표시 여부를 설정한다. 이런 말들이 써져 있죠. 그래서 레코드 선택기를 이제 레코드 선택기가 됐든 탐색 단추가 됐든 스크롤 막대가 됐든 컨트롤 상자가 됐든 닫기 단추가 됐든 최소화 최대화 단추가 됐든 이런 것들을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이제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각각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폼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레코드 선택기라는 거는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레코드 선택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여기 부분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1번 레코드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요 부분을 내가 클릭하게 되면 2번 레코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 단추다라고 하게 되면 탐색 단추라는 게 얘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요. 우리가 요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레코드 이동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검색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이요.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탐색 단추라고 합니다. 이런 탐색 단추를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막대라고 있습니다. 요 스크롤 막대가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얘 얘기하는 거요. 이런 스크롤 막대,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이 스크롤 막대를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상자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상자가 얘하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최소화, 최대화, 닫기 단추 이런 것들을 이제 화면상에다가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설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닫기 단추라고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요 X버튼 이거를 표시할래 말래 그거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최소화 최대화 단추라고 있죠. 그 앞에 있는 거 얘가 최소화 단추, 얘가 최대화 단추죠. 이런 것들 이제 표시할래 말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이 탭에서는 폼 화면 있죠. 이게 만약에 폼을 실행시켰을 때 나타나는 그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속성을 설정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형식 탭에 전부 다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 형식이라는 탭도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잘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